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주변은 어렵고 힘들다는 목소리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잘 참고 견디신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과 조례 절차를 위반한 민간유탁 업무, 공유예산 취득 관리에 따른 부분,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송리 예술의 거리 운영 방안, 청사 건립에 따른 부서 이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부족함이 없는 시의원으로서 공부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영동이동, 부성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각종 사업 중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28만 시민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엄한 판단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관계로 시장님이 답변이 길어질 경우 질의 시간이 초과될 수 있으니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시설 사무의 민간유탁 전반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의 권한은 자치사무와 법령 등의 근거를 둔 임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소관 분야별 개별 조례의 근거를 두고 익산시 사무 민간유탁 촉진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 민간에게 유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유탁은 총 53개로서 그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탁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익산시 상부의 민간유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제3호에 강제 규정하고 있어 시설 위탁 전체는 의회 동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는 조례에서 규정한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위탁한 시설과 이므로 위수탁 기간이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그 시설이 몇 개이며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유탁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가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죠, 우리 의원님께서 76건입니다. 위반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례는 의원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죠.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저는 아직 그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 목적과 다른 조례를 적용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의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을 의의 동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위탁한 현황입니다. 특정 조례에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원의 지적에
설치 목적과 동떨어진 타 조례를 근거로 수탁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동의권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집행부가 일방적인 자의 해석하에 의회 동의 없이 임의로 위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탁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히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아마 주장하시는 미등호 12건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조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단순 집행사무 수탁기한 1년 미만인 거, 그 3건이거든요. 그것은 그 조례 4조 3만 명에 보면은 위탁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 3건이고, 위탁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거, 이것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 3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그 위탁 동의를 규정한 경우. 시장님, 그 부분은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 얘기했는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이 자문 받은 건 이 부분이 아니고 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거, 이 부분이 이제 견해차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호사 3분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2분은 우리 집행부가 한 것이 맞다, 동의받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고, 한 분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시장님, 법률 자문이 웃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지방자치 조례를 연구하는 기관이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기관이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갑자기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법률가들 판단은 그렇고 저희 판단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향후에는 절차 행을 꼭 지켜서요,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는 일이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고, 절차 행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설립 추진 중인 가칭 익산도시관리공단 연구 용역 등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시관리공단 설치 운영 현황과 도내 시군 중 몇 군데가 도시관리공단을 설치 운영 중인지와 우리 시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 관리를 산발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많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지금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면서는 그 중에서 우리 그 최고로 보수적으로 행정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8억 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면은 예산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시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시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나 시설은 민간에 맡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더불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예방토록 지방자치법과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까지 호남 3대 도시의 명성을 이어왔습니다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4대 도시 추락에 이어 5번째인 여수시와 겨우 1153명 차이로 현재와 같이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호남의 5대 도시로 전락될 거라고 보는데 호남의 세 번째 도시의 명성과 위상 추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3대 도시의 위상 추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혹스러운데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 인구겠죠. 그렇지만은 인구가 일시적으로 빠졌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특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키면은 3대 도시로 이상을 저희들이 지켜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문제 삼고자 하시는 인구가 최고로 지금 예.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그런 원인도 크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의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 창출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젊은 청년은 물론 작년까지 생계 유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익산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의 위탁을 맡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 자회사격인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는 매년 급속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기구도 확대하셨습니다. 물론 국정기조가 공무원의 증원이라고 하나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 16년 시장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기구 확대와 공무원을 몇 명 증원하는지 또 인구는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무원이 한 116명, 5년 동안에 116명에서 총 1.5%를 연평균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2.4%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치고 인접자치단체, 예를 들어 군산이 2.7%, 아산이 5%, 우리하고 또 경쟁관계인 순천이 3.3% 이런 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인력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공무원 증원을 적게 했다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근데 왜 이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가? 이것은 서로 우리가 그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현재 우리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기능이 자꾸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기구가 만들어지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기능이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인원이지만은 서비스의 질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그럼 인력이 많이 증가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예, 답변 그래서, 충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상수도 검침 위탁과 소규모 하수 처리장 위탁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그랬을까요?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단 한 명도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 잠깐만요. 예. 시장님.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이것이 민간 위탁의 효과이고 예산 절감 방안인가요? 감축돼야 할 인력은 감축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증원 효과는 물론 인건비까지 낭비한 사례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101명이잖아요. 근데 이관이 되면 인원 78명으로 줄잖아요. 23명이 줄잖아요. 이거 하나만 넣고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넣고 봐도 인원이 주는 것이고. 시장님, 그보다 그 더큰 부분 문제가 겉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감축이 되는 걸로 지금 시장님 생각하시는데.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 것이. 시장님, 예.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타당성 연구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연구 조사요.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가 있죠. 설립 타당성이 있고 신규 투자 타당성이 있고 그 타당성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글쎄 제가 알기로는 뭐 두세 군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도시관리공단 추진 계획보고와 2020년 업무보고 그리고 결산보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데 그때마다 공기업평가원 한 곳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2곳 중 1개에 대해서 전문의원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 시장님, 법령 등에서 지정한 2개 기관이 타당성 용역 참여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셨다면 그 우리 의원님,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의회에서 저게 지금 그 지방정부원에 질의원 공문이죠. 저 띄운 것이 거기 보면은 출자 출연기관 관련 질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 출자 출연기관 법에 자, 의한 시장님, 아니고 제가 저 질문을 다 하고 질문을 다 하고 답변을 하세요. 아니, 중간에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짧게. 저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죠. 예. 2곳이 지정됐다면 지정기관 모두 용역 수행 대상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특정하여 예. 용역기관을 지칭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개 기관 중 지방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K모 연구위원에게 지난 5월 26일과 5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3차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달리 당연히 수행하면 물론 현재 이와 유사한 6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자, 공기업평가 잠깐만요. 아니, 공기업평가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것임에도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묻는 질문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다른 한 건이라고 허위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 허위 이중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예, 예. 지금 그 우리 보좌진 의원님 보좌를 잘못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번지수가 틀렸어요. 처법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 공기업법이나 타당성조사 기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아니고 저걸로 질문하셨잖아요. 법에서 지정했는데 2군데로 되어 있어요. 저거 세 군데 저기는 좀 전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저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제가 그래서 공기업법이라고 2군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공기업 하고 있다고 답변을 공기업법에는 들었다니까요. 공기업법은 2개가 맞습니다. 2개가 맞고 그것은 뭐 저기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이 뭔군이 지금 그러면은 자 공기업법에 2개 기관이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공기업 평가원에 했느냐 지방행정연구원을 두고 그 말씀이시죠? 제가 2군데 타당성 조사를 내서 용역을 추진하면 좋을 텐데 왜 처음부터 한 곳밖에 없다고 하고 한 곳에 그 용역을 주었냐는 문제죠. 한 곳밖에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얘기에 의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자, 시장님, 그러면 하고. 공무원 얘기만 듣고 본 아니, 의원이 가만 있어요.
연구하고 통화했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공무원 얘기만 듣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님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무국 자, 직원이 보좌를 답변됐습니다. 잘못했다. 그 이 말씀 부분은 드리고. 아마 시청하실 때 시장님 시민들께서 더 판단하시기가 믿겠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아까 물어본 거 자. 답변을 해야죠. 답변해야 되는데 그 두 기관 중에 그러면 왜 지방행정연구원을 뺐냐 그 말씀드리잖아요. 법에는 두 개 더 있는 것이 맞아요. 두 개 돼 있으니까 네, 두 돼 군데다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그 업무를 고시한 이후에 한 건도 한 실적 없고 전부 다 공기업 평가원에 했어요. 그 저희들이 이것을 자료로 받아왔어요. 저도 자료를. 받고 네. 전화도 이틀 동안 통화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제라면 내 자료를 다시 한번 저도 제시를 다시 한번 안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하는데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의원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저도 한번 다시 제시한 한번 거예요. 명확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그 알겠습니다. 부분 우리 시에다 통보해준 그 자료 기준에서 그 문서를 기준하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언론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관리공단 설립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의회와 아무것도 협의한 게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년에 발족한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하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당초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해주면 그 결과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수십 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편성되고 집행부에서 공기업 평가원에 수의계약 후 용역 결과를 받고 나서 마치 공단 설립을 승인해 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저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 압박용인가 하는 생각이 매우 불쾌합니다. 시장님, 관련하여 용역 중간인 지난해 11월 7일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아닌 일방적인 보고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 수렴이 아닌 단순한 용역기관에서 용역 중간 보고만 하는 설명회 그런 자리였고 심지어는 의회 의견 제시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는 용역 수행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획행정위원 모두는 그런 일방적인 중간 보고를 듣자고 간담회를 했는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용역 결과서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의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단 출범이 가능한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답변해도 되죠. 지금 그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의회 사진 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 그 잘못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드린 자, 말씀은 들어보세요. 2020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 답변 이제 제 시간이잖아요. 이제 답변을 해야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 관련 규정에 가면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만료되면은 7일 이내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게 행안부 지침에 공개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언을 드리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 안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 과정을 말씀드렸죠. 예. 처음부터 한 곳에다 계속 한 곳이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그거 중간에 예. 용역 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예. 용역 수행 기관하고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시장님 예. 용역을 의뢰하면 대부분 80% 이상이 용역 의뢰하는 기관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 물론 용역은 그 자료가 예. 자료가 의료원 기관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그리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네. 한 곳만에 두 곳, 세 곳도 가능한 곳에 공문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제 의회 시간입니다. 이제 의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자.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자, 어쨌든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출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남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이제 의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그 진행 해주시는 절차가 거고.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충분한 답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하나 여쭤볼게요. 토론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입맛에 맞는 지금 대상만 찾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시설공단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할지 청소를 할지 그런 부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잘 되는 민간에 의원님 그 말씀 드릴게요. 사실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혈세가 줄줄 샌다고 하는 그런 그게 줄줄 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드는 시장님, 건데 시민이 세금이 줄줄 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시민들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언제부터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민들 얘기를 100% 다 수용하셨습니까? 의원님 그것을 하는데 처음부터 설립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 시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토론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정책 질의 자료입니다. 아니, 시장님,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에 의원님. 시장님은 지금 토론이 아니고 그것이 반박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 질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책 질의는 시장하고 정책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예요. 공정하게 토론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묻는 거에 답변만 해라. 의원 이게 여러분. 정책 질의입니까 이게? 의원 여러분, 이래서 시정질의 시나리오 미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이틀만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사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미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답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결국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단적인 추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어떠한 경우 의회 의견을 받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당 취득가격, 취득 경우에 10억 이상의 재산, 그리고 또 토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처분 시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공모사업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상정되고 국가 공모사업이란 명분을 앞세워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심사 숙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렵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관리 계획이 제출됐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 추진 시 향후 사업의 효과와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수 공모사업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수의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추계금액과 관리계획 승인 후 실제 매입 가격이 50%가 증가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기준 가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팔 때는
감정가격에서 시가에 준하게 그런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 승인받을 때도 가감정이라도 받아서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그런 금액으로 제출을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네.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추계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2번씩이나 유찰된 건물을 매입하라고 계획을 세워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당초 보고 때보다도 보고 때는 예전 금액이었죠. 예. 8억 8천만 원이 더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토지와 건물 매입가보다 더 많이 소요됐다면 28만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제7조 사항 4조에서는 건물 등 시설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도록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변경 의결을 받지 않는 이유와 다수의 매입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또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매입할 계획도 있었고 실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전문 기관도 아니고 매입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입을 한 것은 뭐 좀 전에 그 질문 시간 나왔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입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많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30%가 추가된 것은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도 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낮고 노후되어 철거 직전의 건물을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적정한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물은 안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의 노후 건물 매입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짧게 답변을 구합니다. 예, 저희가 재생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재생도 노후 건물 리모델링도 가는 거고 신축도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거의 뭐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 신축이 건수는 좀 더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은 신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취소를 요청한 농산물 산지 유통 세세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멜 LED 산단, 지금은 하멜 농공단지로 변경됐죠. 하멜 농공단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가능했다고 보셨습니까? 지난 2018년 10월 요청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 승인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지만 당시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고 곧바로 다음 위기에 또다시 상정되어 집행부의 의도대로 원안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원해농협에서 제3의 장소의 부지 확보로 본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마땅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취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근본 정리해서 취소 계획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원협하고 지역 농협 간의 이제 갈등 때문에 좀 늦어진 건데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결론이 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보다도 더 좋은 국책 사업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을 유치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만간 의원님들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급적 낮고 노후화된 건물 매입에 그 계획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직시하여 다시는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한 겁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관련 소통 부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의 국비 확보는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면
국비 확보를 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 대응사비로 투입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응모 시 의회와 소통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응모 전후에 소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추진하여 있어 의회에서 반대하고자 소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 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 공모사업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하면 마치 의회에서 집행부의 발목 잡기식 뉘앙스의 반박성 보도를 자료를 내는 심각한 문제점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와 소통이 불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소통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그 의회의 도움이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일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 사전에 두지 않는 것은 공모사업이 성격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또 보완 또 하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네. 좀 더 소통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하루아침에 이게 공모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 소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반대로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드려볼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할 때는 의원들이 회기가 아니더라도 각계 전투를 합니다. 의원들을 개별만 방문해서 설득을 해요. 근데 왜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원들을 다 빼버리고 무시해놓고 나중에 공모사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원님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저희 페널티 먹습니다. 그 무슨 왜 그럴까요? 뜻에서 그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짧게 하시죠. 지금 4분 13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의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주고 예산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집행부 하는 걸 지켜보시고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좀 그 의원님의 좀 생각은 보면은 그 외국에 그 의원내각제 쉽게 말하는 기관 일청이라고 하는데 기관 통합형의 자치단체 준하는 사고를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다 시청에 도청에 2년을 근무했는데 거기는 보면은 각 국장들이 쭉 있고 그 위에 각 국을 담당하는 부시장님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은 보시면은 꼭 그 프랑스의 거기 부시장들 생각 같다.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갖습니다. 예. 자, 시장님, 저는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공무사업 선정 후 출연기관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가 총 자료를 보니까 66억 6천만 원이 투입되고 그중에 국비가 3,900만 원, 도비가 19억 4,500만 원, 나머지 11호 46억 7,539만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근처에 모 건설사에서 그 아파트를 진다고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또 살펴보니까 누적 관광객 수가 1,8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하루에 30명도 채 방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걱정이 돼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요.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안 아니, 남았어요.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사실은 지금 기본 인프라를 이 정도로 해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봐야 될 때인데 지금 10년 넘게 이게 그 전라북도 주관으로 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왔으면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을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익산시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의원이 누구인지 답변 시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청사는 반드시 건립된다 하고 우리 시 의원 25명도 모두가 신청사 건립을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요. 제3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부지에 건립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공청회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구 통합 발족 당시 익산 군민과의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관가에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사 유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은 익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 부지로 결정된 후 본청은 남중동에, 동정부군 하면에, 이청사는 시청 인근에, 그리고 두개군 공설 운동장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시청에서 북부시장까지 거리는 북부청사까지 거리는 약 16km, 동화운동장까지는 약 6.8km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이 여러 곳으로 분산하다 보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 편의를 조금 생각했다면 공설운동장 여의 공간에 임시 가건물을 세우더라도 전체 부서 이전이 오히려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시민의 불편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제대로 소통 없이 일부 부서 이전을 강행하셨고 의회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반박하는 언론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 재고요청이 신청사의 건립에 반대 가지고 집행부의 발목 잡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청사 반대하는 의원님 안 계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과오가 있어도 좀 덮어주시고 적극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검증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협력의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똘똘 협력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지. 물론 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것들은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집행부의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소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끼기 나름인데 의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뭐 저게 잘못한 거죠. 범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 단 2달이라도 연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문서까지 보내는데 불구하고 그 답을 제가 지금 얘기해라. 왜 그랬는가?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예. 최근 LH 사태와 타당성 영역이 6월 말 마무리된 그 결과에 따라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한 후에 이전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특정당 출신들이 다수 포진된 의회 평가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유익한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는 매번 조례나 예산만 통과해주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의결하고 나면 소통은 그만두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느끼셨다면은 그건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고 앞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고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방적 추진은 익산시의 발전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공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민간 입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에 그쳐 시민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부분과 본연이 듣고자 했던 만큼 흡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마스크를 홀로 벗고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올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